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알찬 정보들 꽉꽉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공시 가격, 공시 지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방까지 보태진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이제 오는 25일에 최종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높아질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저희 무료 전화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이슈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유엔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저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부동산계의 유재석이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만큼 오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어떤 소식 들려주실 건가요? 네, 부동산계 유재석,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군요.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 새해 제가 인사드리고요. 자, 새해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주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자, 출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출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뚫고 나갈 방법이 있는 거, 제가 또 쉽고 친절하고 재밌게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 네,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여느 재화에 비해 유독 내야 할 세금이 많습니다.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져 늘 민감한 이슈인데요. 새해를 맞아 부동산 세금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중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1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신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 등록한 사업자인데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절세를 위한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많았습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 면적별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던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킬 수만 있으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데요.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일부를 축소했음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부와 미등록 시에 있어 세제 혜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도 좀 보셨겠지만 올 한 해 정말 이제는 좀 차익을 남기는 어떤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 안에서도 왜 주택임대사업자가 각광을 받겠느냐. 실질적으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뭐 많이 남기고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뭐 세금이 너무 이제는 뭐 많다 보니까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42%에다가 10% 더면 2주택자는 52%에다가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57.2%를 세금으로 내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42%에다가 20% 더하면 그렇죠. 뭐 60 거의 한 2%, 뭐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68.2%를 세금으로 내는 이런 지금 정말 세금 정말 뭐 폭탄이다 이렇게. 더더구나 뭐 아까 그 앵커 브리핑에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더더구나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지금 뭐 반발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대세거든요. 자, 그렇다면 계속 이제 늘어날 텐데 이 보유세 중에서 또 가장 핵심이 뭐 종부세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우리 뭐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재산세가 좀 더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이런 지방세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감면이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계속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2021년까지. 그렇죠. 네. 원래는 2018년 12월 31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몰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3년 동안 연장하겠다. 요거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혜택이 큰 거죠.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0% 감면, 85% 뭐 100%까지 있는데 그건 조금 살펴보고 어쨌든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에게만 주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자,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 보면 최초 분양,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축에 투자해라, 신축에 투자해라. 신축에 투자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초 분양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일단 우리가 보통 그 많이 지금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 수익형 중에 오피스텔들이잖아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어느 정도냐면 거의 뭐 4.6% 정도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것들도 거의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취득세에 대해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결국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이제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도 혜택이 있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도 혜택이 있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또 이하도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구간에 들어가는 게 어디냐? 바로 그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고요.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혜택이 커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을 내가 받고 싶다. 이러면 일단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뭐 3억 원 이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좀 더 혜택이 나중에 뭐 다른 것들도 혜택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게 신축이면서 전용 면적 60이나 4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시가격도 3억 이하나 2억 이하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취득세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혜택이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 원래 당초에 그 파리 대책 때 지금 뭐 계속 나오고 또 그 12월 13일 날 대책이 나왔을 때는 좀 확장을 해서 한 채 이상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요거는 이번에 통과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대로 요것이 그대로 기간만 연장이 됐는데요. 2채 이상. 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은 한 채만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혜택을 좀 더 많이 보는 거는 한 채보다는 2채 이상 했을 때
재산세 감면 혜택은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100%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대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일 때 100% 감면 혜택이고, 또 면적이 조금씩 커지면 혜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어가면 85%를 감면해 주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85%를 감면을 해줍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00%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단 그 지방세는 이렇고, 지금 일가구주택 비과세 혜택도 이번에 지금 뭐 굉장히 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일단은 2년 거주 요건 요거 꼭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를 하셔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장기 임대를 했을 때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5년 의무 임대 기간, 요것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놓치시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냥 받았어요. 요걸 받았는데 앞으로 임대주택은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기간이.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좀 토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2년 거주하는 요 요건도 그대로 충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그 임대주택 5년 안에 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을 계속 유지를 해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일단 또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필요경비율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60%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을 안 하면 50%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필요경비율이 60%다 보니까 원래 뭐 70%까지도 좀 기대가 됐었지만 일단 6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60%로 혜택을 보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이 크다는,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유리하겠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제금액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했을 때 기본공제 400만 원 해주는 거고, 미등록했을 땐 200만 원밖에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70%일 때 1333만 원이 면세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이 면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자, 그게 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필요경비율이 만약에 60%라면 1-60이죠. 그러면 600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600만 원이 빠지니까 400만 원이 남죠. 그러면 공제금액 400만 원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지금 뭐 2천만 원 이하는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는 어차피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14% 정도.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 2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60%를 빼주니까 1,200만 원 빼주는 거, 그럼 나머지 남는 거 800만 원 중에서 이 800만 원에다가 또 기본공제 400만 원 해주고 그럼 400만 원 남죠. 이 400만 원에 대해서 14%만 내면 되는데 이 14%도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75%를 이어서 또 깎아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필요경비율 빼주죠. 또 기본공제 빼주죠. 거기에다가 또 75% 그 금액에 대해서 또 75%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 많으신 게 아무래도 양도세 문제죠. 자, 지금 어차피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든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 주택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양도세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우리가 이 어떤 그 큰 어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 2주택인 경우에는 10% 추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3주택인 경우에는 20%를 추가해서 내다 보니까 엄청난 양도세를 지금 내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면적 기준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양도세 중과하고 관련이 된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임대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나 4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소규모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6억 원 이하도 혜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6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가 훨씬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혜택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년 동안 했을 때 50% 그렇죠. 10년 동안 했을 때 70%. 뭐 당초에는 8년 했을 때도 70%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번에 뭐 통과는 못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했을 때 10년 동안 하면 70%까지 그렇죠.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양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뭐 많은 이런 투자를 할까 저런 투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 좀 아파트 쪽 투자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차익보다는 수익형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자, 수익형을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유재성 대표님께서 이런 세제 혜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앞으로도 계속 의무화될 거고요. 또 이런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효과적인 절세 전략 꼭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께 직접 강의라든지 상담을 들을 수 있는, 대표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세미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미나 오시면은요, 제가 거의 2시간 동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는지, 전부 다 투자자분들마다 전부 다 성향들도 다르고 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방향을 좀 잡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 오시면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을 꼭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초역세권들, 도보 5분 거리,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거리 이내로는 꼭 투자를 하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히 다, 여기는 어떤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GTX, 지금 A노선, B노선, C노선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모두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정말 돈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올 한해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꼭. 근데 정말 또 연초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를 남기고 오셔야 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제가 서울 중심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대도심에 투자해라, 7대 광역 중심에 투자해라, 또 한강 가까운 쪽으로 투자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서울 중심권 안에서 그것도 소액 투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이내로도 정말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정말 주택임대 사업자로 많은 혜택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 모두 방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즘 지방분들도 너무 요즘 서울 중심권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중심권 쪽에 그 소액을 가지고 이제 지방분들도 이제 많이 주말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하고 있는데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정말 많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편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번입니다. 오후 1시에 찾아가시면 서울 중심권, 서울 초역세권에 대한 세미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대해서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시그널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740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자, 올 초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일산이나 판교에 비해서 북일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셨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올해 첫 분양들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해 부동산 대책들의 영향으로 좀 청약에 대한 조건들이 또 까다로웠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뉴스를 저도 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그중에서도 북일에 많이 몰렸다더라. 북일에 도대체 어떤 호재가 있는 걸까 또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대표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올 한 해 정말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시장이 정말 그런 뭐 청약 시장이 가장 뜨거울 텐데요. 뭐 그거는 조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북일해가 지금 이제 이쪽이 되겠죠. 자, 여기에 130대 1. 와, 어마어마하죠. 네네. 아마 이제 이번에 말씀하셨던 게 위례 자이폴에 이제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30대 1이면 엄청났죠. 자, 그런데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 작년 말에 했던 것도 있고 아마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일산 같은 경우는 식사지구 쪽이었죠. 식사지구 쪽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6대 1 정도 요렇게 돼서 아주 뭐 흥행하는 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미분양 뭐 이런 쪽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청약 마감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흥행에는 좀 우리가 봤을 땐 실패했다. 이게 130대 1인데 뭐 2.6대 1 정도 되니까. 자, 근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일산 같은 경우는 식사지구는 아주 뭐 GTX의 딱 수혜 지역도 아니었고 또 일산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 많은 어떤 뭐 규제라든지 조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례보다 더 뜨겁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번에 한 거는 판교 딱 안에 한 건 아니고요. 대장지구라고 해서. 근데 뭐 어차피 그 판교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판교하고 이제 같으냐 이렇게 보지만 여기는 약간 판교 생활권에서 벗어납니다. 약간 벗어나는데 이름 자체를 이제 판교 이름을 많이 썼죠. 힐스테이트 판교, 뭐 그다음에 포스코, 뭐 더샵, 뭐 판교, 뭐 이렇게 또 프리시오도 판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판교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판교에서 살짝 좀 벗어난 지역인데다가 약간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좀 불편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 쪽 영향을 봐서 분양가를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약 한 2,100에서 2,400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분양한 게 지금 거의 뭐 송파하고 지금 가깝잖아요. 지금 뭐 거의 뭐 송파다. 여기 지금 문정이니까. 송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운 데다가 이제 강남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행정구역상으로만 하남시 하감동으로 들어가지 실제로는 그렇고 자 여기에다 더 중요한 거는 분양가였습니다. 이 주변의 분양가가 보통 한 2,800, 900 정도 하는데 이번에 분양한 게 평당 약 한 1,800, 1,900 정도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싸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첨이 되고 나면 바로 그냥 우리가 로또 하는데 거의 한 3억 정도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입지적으로 본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이번에 좀 북유래가 뜨거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북일의 청약이 가장 뜨거웠던 이유 입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점수를 바로 평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점수부터 확인할게요. 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5점입니다. 역시 높은 점수 주셨어요. 대표님께 이유 물어볼게요.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자, 강남, 그렇죠. 강남 뭐 당연히 뭐 가까이 있으니까 뭐 입지 훌륭합니다. 자, 호재 조금 약하죠. 아직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유례 신사선 같은 것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번 대표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세미나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자, 오늘 처음으로 가볼 지역, 서울 중심지죠. 종로와 동대문 사이에 있는 숭인동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바로 종로 한복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종로에서도 중요한 1호선, 6호선 동묘 압력에서 도보로 20초 거리, 정말 20걸음만 가면 내 집이 있는 바로 그런 원룸 오피스텔인데 2020년 1월 준공이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호선, 6호선 동묘 앞에서 또 도보로 20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초초 역세권이고 지금 계약금만으로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탄탄한 배후 수요를 자랑하는 우리 종로구 숭인동 입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복잡할 정도로 종로에는 엄청난 이슈들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동묘 압력에서 20초 거리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2호선, 4호선, 5호선이니까 5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종각까지 해서 명동까지 하는 이 큰 지역, 이 전체가 다 상업지역인데 본 매물이 이 종로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청량리 쪽도 엄청난 좀 개발 이슈들이 있으니까 동대문 전체 자체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동국대 엄청난 대학들 수요도 많아서 정말 많은 수요를 자랑하는 그런 종로 한복판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종로 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서울의 한 복판 중심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 굉장히 다 지나가고 있고 학교도 굉장히 많아서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더 눈여겨볼 지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의 미래 가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이 지역의 호재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도심권, 3대도심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 건물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축입니다. 본 매물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도시 재생 때문에 주변이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정말 3대도심 종로의 메가 상업지역 황금 입지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새 신축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들을 보면 평수가 아주 크진 않더라도 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오피스텔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해 주신 오피스텔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건물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28세대 대단지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정말 종로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이런 신축 깨끗한 오피스텔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 기억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가격적인 부분과 또 투자 분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텐데요. 1억 4,800만 원 정말 종로에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금액으로. 자, 1억 3,500까지 정말 높게 전세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1,300만 원 소액까지 가능하겠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드리면요. 동묘압력 20초 거리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패션 실리콘밸리 동대문 의류산업 허브라는 거 가격 대비 월세가 높은
종로의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1억 4,800만 원이라는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0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성 대표님 계속해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꼭 참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원 DNC의 김정원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는 정보와 함께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게 가장 요새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또 떠오르고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개포동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기본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서울의 중심부입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합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8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작은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에 있고요.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개포동이 요새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재건축이 예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포 주공단지 굉장히 핫하고 또 단지 규모도 꽤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개포동의 입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개포동은 위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으로는 구룡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은 양재역, 또 위쪽엔 도곡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철은 신분당선인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구룡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추가로 위례 가천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 또 GTX 노선까지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교통 환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재동과 개포, 우면동에 R&CD 연구단지가 또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고액 젊은 연봉자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더욱더 풍부해질 예정입니다. 개포동은 사진으로 잠시 후에 나갈 텐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명문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강남의 최고의 학군 속에 개포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명문 학원가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학군 수요가 몰리는 곳이 개포동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생활 환경까지 잘 갖추고 있는데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대형 병원까지 잘 갖추고 있으면서 우수한 녹지까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생활 환경을 그런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산책이 가능한 양재천이라든지 양재 시민의 숲, 달터공원은 바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우면산이나 대모산, 구룡산까지 등산도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학군 좋고요. 교통도 좋고요. 또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녹지로 자연까지 다 모두 누릴 수 있는 강남의 개포동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개포동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건축도 그렇고요. 뭐 우면, 양재, R&CD 단지까지 많은 호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구의 굵직한 호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진행 중인 것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포주공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이쪽을 통과해서 왔는데요. 이곳을 와서 보시면 여러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R&CD 개발이 있습니다. 이 본 매물지가 속해져 있는 개포동까지 그 개발 권역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개포동에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호재는 교통에 대한 호재인데요. 위례 가천선이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포동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권과 서울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GTX 신호선이 또 확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교통에 대한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늘 그렇듯이 불황과 호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강한 지역, 또 큰 요동이 없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개포동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다가오거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2017년에 이미 준공이 돼서 임대가 이미 다 맞춰져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서울의 임대 시장은 약간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7년에 이미 준공이 나져 있고 임차인이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본 단지는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0m와 4m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방감과 좋은 채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투룸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 3억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해마다 집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현재 시세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가 매력이고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강남 개포동 하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더 궁금해져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는 3억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강남의 중심 개포동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풍부한 수요층과 함께 또 호재를 품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포동 이 다세대 주택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3가지로 압축을 하자면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R&CD라든지 이렇게 그 젊은 고액 연봉자들의 수요가 집중할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투자 정보도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서리풀 터널 개통의 수혜 지역을 받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역시 강남구네요. 자, 이 지역에 대한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서초구 방배동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2호선 방배역에서 3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16.4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준공은 18년 12월, 얼마 전 12월에 준공이 났고요. 매매 가격은 3억 8,500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준공이니까 굉장히 따끈한 신축 건물인 것 같은데 사실 서초구 방배동 하면 뭐 입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서초구 방배동의 입지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이 되겠는데요. 2호선 방배역에서 단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방배동은 또 먹자골목이 유명한데요. 이 먹자골목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가 특히 많은 곳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7호선 내방역은 같은 권역에 있기 때문에 7호선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교통 여건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수 교차로라든가 우면산 터널, 강남 순환도로까지 또 사당 IC까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였죠. 서리풀 공원 밑으로 지금 서리풀 터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2월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미뤄져서 5월이면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 테헤란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위치입니다. 방배동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학군 때문입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방배동인데요. 서초고나 서울고, 상문고, 서문여고 등 우수한 명문고등학교가 있고요. 백석 예술대까지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든 또 학생 수요든 늘 임차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여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리풀 터널, 서리풀 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설해마을과 방배 카페거리,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과 여가활동도 충분히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서초구 방배동을 빼놓고는 개발이 또 잘 되지가 않아요. 워낙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남 3구 서초구 방배동 굉장히 또 핫한 곳으로 앞으로 떠오를 텐데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서초구 이곳도 많은 곳입니다. 서리풀터널 개통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5월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2월에 예상이 되어 있다가 5월로 이제 다시 발표를 했기 때문에 5월이면 반드시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터널이 개통이 되면 바로 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강남역까지요. 조금은 돌아서 가는 지금의 20분 정도 돌아서 간다면 터널이 개통이 되면 5분이면 바로 강남역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져 있는 방배동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러한 단독 다세대가 많은 세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큰 또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저희 방배역에 있는 매물이 희소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롯데칠성 부지 개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남역에 삼성타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타운에 3번 정도의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또한 그 강남역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있는 강남구 방배동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개해 주실 이제 그 건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작년 12월에 완공된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18년 12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존 등기가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6m 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요. 또 어떤 라인은 설풀 공원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조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매물은 6층 중에 3층이 되겠습니다. 내부 시설을 또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해 두었고요. 하이샤시 이중창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층간소음 차단 매트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어컨 옆에 보면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CCTV와 대형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각 세대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고 또 소음 차단 매트까지 이렇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고급진 방배동에 딱 어울리는 투룸 다세대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된 건물이라 그런지 정말 없는 게 없는 다세대 주택인 것 같아요. 자, 앞서서도 그 개포동에 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건물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격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가격은 3억 8,500이 되겠고요. 예상 전세가는 3억 2천입니다. 이미 이제 이 가격대로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상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투자하시면 6,500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20, 대출 1억 9천만 원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금 1억 8,500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서 강남에 있는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개포동과 방배동, 또 이 강남 한복판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김정원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문가님들과 함께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부동산 정보, 더 확실한 부동산 시그널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